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상호 관세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또 정치 리스크와 공매도 재개라는 새로운 이슈들을 소화해가야 하는 우리 시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또 한 번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1,473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 조언을 좀 더 구해봐야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 다양한 이야기들 여쭤봐야겠는데요. 먼저 시장에 대한 진단을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렇게 지정된 종목도 대거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일단 어제 좀 과하게 밀렸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제거가 됐죠. 그러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군들이 43종목이라 좀 됐었습니다. 우선 좀 보게 되면 공매도에 대한 분위기, 이 부분들 때문에 크게 밀렸다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좀 요인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런 첫날이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1,475원짜리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출렁거림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돌파가 나와주진 않고 있고 1,470원짜리대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내일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서서히 좀 제거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속보로 좀 나왔었죠. 지금 현재 대통령에 있어서 선거 결과가 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가 먼저 밀려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지금 이 12월 달에 있었던 이 자리대가 0.83배, PBR 기준으로 0.83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0.87배 정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밀릴 만큼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12월 달에 곧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게 한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파가 나왔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파, 2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3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수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2,800대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 나가면서 2,800선대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한 배 정도가 살짝 안 되는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까지는 아무래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전히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들 섹터들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제 2차전지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오늘은 조금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는 있으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수에 이제 올라갈 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내일 관세에 대한 이슈,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좀 러프하게 보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예요. 그러면 지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하는 것보단 보유가 맞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수가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목이나 섹터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자, 금요일 날 선고가 있다고 했었죠? 제가 향후에 테마를 탈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아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대북주들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북주들을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걸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흐름은 러시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북한을 건들 겁니다. 그걸 악의적으로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또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겠죠. 러시아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대북 관련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올라가고 있죠. 이게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쪽의 테마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휴전으로 가고 하게 되면 재건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들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러시아에 지금 공장이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테마성의 흐름들은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들의 용어로 손때가 안 묻은 것들,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탄력이 움직이기에 더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섹터들로 보게 되면 오늘은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입니다. 이제 4월달 들었으니까 어닝 시즌이 좀 도래가 되고 있죠. 아마 삼성전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더 노리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쪽 섹터 제법 밀렸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LG 엔솔도 아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 측면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때린 것 같아요. 공매도를.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롱으로 취할 것들을 서서히 압축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숏을 치게 되면 그 숏 친 금액의 2배 이상의 롱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더 크게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어제 하루 동안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그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앞으로 상승을 해 나가게 된다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날 거고 서서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배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의 흐름,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하는 종목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제법 올라갔다가 출렁출렁거렸던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신고가를 다시 기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거나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선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다 올랐어요. 근데 HD 현대 계열 애들은 많이 빠졌죠. 결국 이평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121선 자리대까지 얼추 밀려온 애들,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매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STX 엔진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고 STX 엔진은 추가 상장된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 마린 엔진이나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제법 못 올랐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동방성기라든가 현대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MRO의 핵심은 새로운 무기 체계라든가 장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로 수익성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 계열 그룹 애들 중에서 살만한 거는 하나 시스템이 좀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른 쪽 섹터들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올라간다고 해서 무턱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더 많겠지만 지금은 매도를 하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변동성만 잘 이겨내면 4월 하순에서 5월, 6월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한번 딱 팔아서 휴가를 갔다 오고 하반기를 좀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 또 섹터들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반도체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는 움직임이 꽤 컸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모건스탠리가 픽한 IT 쪽의 원픽은 삼성전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요. 또 이 가운데에서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에 대한 보조금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참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반도체단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 가야 될까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우선 그 하이닉스 쪽하고 삼성 쪽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이닉스 쪽은 HBM, 인공지능에 기반한 HBM 쪽이 강한 형국이고요. 삼성전자 쪽은 레거시 쪽이 좀 강하죠. 물론 HBM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매출이 더 늘어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다 가기가 힘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단이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죠. 실적도 안 좋고 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소각까지 하고 있죠.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 주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오너 가족분들 대출 받은 게 좀 많죠. 많이 빠지면 안 좋잖아요. 마진콜 당할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아마 상승 시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6만 원대 후반자리 때까지 무난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된다라면 요 6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62,000원대, 1,000원짜리대로 분할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삼성전자가 바로 치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만 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2만 원 자리대를 안착을 해줘야, 그래야 작년에 7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를 넘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2만 원 자리대를 안착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 구간인 거고, 지금의 이 차트의 모양새로 놓고 봤을 때는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박스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8만 원대 초중반에서 뭐 한 22만 원 언저리 때 요 구간의 박스권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럴 때 먹을 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죠. 단 시장을 잡아주는 중심적인 역할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체감이 좀 좋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살래, 하이닉스 살래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안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감으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낫습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너 삼성전자 살래, 소부장 살래라고 하면 저는 소부장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들 기업들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게 대장이고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치고 나갈 거다, 이거를 딱 정해 놓는 것보다는 지금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있기 때문에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순환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주도할 만한 섹터가 생기겠죠. 그 섹터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런 구간을 찾는 그런 작업이 지금 구간에선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종목군, 오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그저 반등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들 기억해 가야겠는데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종목 상담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3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최근에 좀 쭉 미끄러진 바가 있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바닥 확인 시그널은 또 어떻게 포착할 수가 있을까요? 바닥 확인의 시그널은 뭐 대량 거래가 터지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이평선을 돌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도 다 얼추 다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게 한미반도체가 특히나 약했던 부분들이 경쟁사가 출현을 했어요. 혼자 독식했던 부분들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생산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주춤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HBM과의 종목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반도체의 월봉 차트예요. 지금 뭐 몇천 원짜리대에 있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618짜리대를 하회한 그런 상황들인데, 주봉 차트를 보면 120주선짜리대를 좀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저점짜리대에도 이탈을 한 그런 모습들인데, 글쎄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10만 원 윗자리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여전히 좀 괜찮아요. 지금 보면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거나 하게 되면 올해 4,3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에 2,500억이었어요. 성장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죠. 60% 가까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60% 이상이네요. 70% 이상이네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26년도와 2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밸류가 그렇게 비싼 밸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13만 원 5천 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반등이,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요 구간에서는 확인 매수죠. 확인 매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선 요때의 시기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없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요 21선을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요 21선이
하방각을 그리다가 이제 완만하게 누웠다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요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게 확인 매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하락에 대해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게 1차, 그 이후에는 2차예요. 그러면 그 구간대 밀려 내려왔던 부분에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거나 1차 매도고 그 위에가 전고점 자리대가 2차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 21선이 아직까지는 우하향이에요. 5일선을 저항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확인 매수를 하려면 이 5일선을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들보다는 여기에서 하방 경직을 좀 보이면서 요 8만원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21선이 들어눕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요때 추가 매수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확인 매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21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아마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8만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리대가 확인 매수고, 만약에 나는 예측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오늘 양봉 그리고 있죠. 요 저점 자리대 67,500원 짧게 손절 잡고 추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전량 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매수했던 물량만큼만 짧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21선 자리대 85,000원 자리대에 왔을 때 추매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눌림목에 다시 매수하는 거. 이게 예측 매수예요. 근데 지금 상담을 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이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21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섰을 때 이렇게, 또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해 줬을 때 요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13만 5천 원이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10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20%를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해줘야 평단이 10만 원 요 초반대로 내려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 약손실이나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요 구간을 잘 노려보세요. 요게 여기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그때 좀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10만 원 그게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가 12에서 13이에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C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실으셨는데요. 유리기판 쪽에 대장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또 고점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손실 중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해 안에 유리기판 쪽에서 구체적인 수익을 내겠다, 결과를 내겠다 이런 발표도 했던데요. 전문가님, 비중 조금 더 실어도 되나요? 16만 원대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올해 뭐 의미 있는 실적을 내겠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 25년도 1월 달에 상승을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뭔 얘기가 나왔어요. 최태원 회장님이 유리기판 팔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상승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고점 자리대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 방에 20%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800대 찍고 나면 아마 하락장 준비해야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원샷 원킬로 찍어서 하시는 분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 습관 고치셔야 돼요. 16만 6천 원에 꼭지에 샀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 샀으면 추가 매수나 하게 된다면 이 단가가 낮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기판 이쪽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옵틱스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100%가 넘는 대박 수익이 났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거 제 손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고 팔아라, 이거 더 못 간다. 그러면 SKC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얘만 혼자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도 팔았어야지.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 빠졌어요.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단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뭐 대충 한 요 정도 그을 수가 있겠네요. 요 정도 이 언저리대. 그럼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2만 원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요 12만 원 자리대. 그리고 나서 눌리겠죠. 그러면 나는 이거 장기 투자할 거야, 유리기판으로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단타 쳐야지 그러다 물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 밀릴 만큼 다 밀렸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밀렸어요. 그러면 요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16만 6천 원이니까 가급적이면 요거 아마 이거는 넥스트레이드 요거 때문에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난 것 같은데 차트 참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빼버리세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시고 10만 원대 초반짜리 때 한 10만 한 2천 원부터 한 9만 8천 원?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이때 조금 더 사세요. 요 자리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좀 끌탕끌탕 거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반등이 나오면 한 13에서 14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구간대 오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은 여기서는 필히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끌고 가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SKC도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유리기판 쪽의 종목군들이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뭐 YC캠이나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나 이런 걸 봐도 반등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반등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까지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께 반도체단에 대한 이야기들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 중간중간에 종목 상담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화그룹주의 날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눈에 띄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화 쪽에서 지분 증여로 경영 승계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데요. 한화와 한화에너지 지분 구조에도 변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승계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됐다라는 평가를 일부 증권가에서는 내리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의 관점은 또 어떠실까요? 글쎄요. 한화에서 증여를 했어요. 네. 뭐 그건 해야 될 부분들이고 뭐 증여했으면 끝나나요? 그렇진 않죠. 증여하면 뭐 하죠? 그다음에 단계가 있죠. 세금 내잖아요. 네. 그 세금 낼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삼성도 5년 분납 신청을 했어요. 뭐 그래서 지배구조 뭐 끝났다 뭐 했다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유상증자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 투자하기 위해서 뭐 이런 멘트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하긴 하는데 좋아요. 좋은 부분들은 맞는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 쪽을 보게 되면 하나 오션사는이 저는 HD 쪽 살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실적 좋아요. 좋아질 부분들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이게 수주를 했다고 당장 다 나올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월봉 차트예요.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음봉 하나 나왔어요. 월봉상에 음봉 하나가 나왔는데
한미반도체도 한번 봅시다. 음봉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지금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계속 음봉 나왔단 말이죠. 다른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어떤 부분들이 있나. 하나에어로 얘도 지금 음봉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 길게 달고 양봉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하나 쪽 하느니 HD 쪽을 할 것 같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MRO가 뭐예요? 유지보수잖아요. 유지보수. 그죠? 그러면 이 HD 마린 솔루션이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게 되면 선박 부품 서비스의 공급,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보증 대행으로 구성되는 AM 솔루션, 애프터마켓 솔루션, 얘네들이 다 유지 보수하는 쪽이잖아요. AS 해주는 거고, 그죠? 그럼 얘네들을 못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HD 쪽은 하나처럼 못할까요? 전 충분히 한다고 봐요. 그럼 이런 애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나오션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서 매수한 분들이라면 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0만 원 기준으로 보겠어요. 60만 원 깨지면 이것도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유럽 쪽에 뭐 공장을 짓고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이런 분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동 쪽에 뭐가 있어요. 중동 쪽에 어느 나라인지도 알고 있고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는 대충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기서 못 산단 말이에요. 안 산단 말이죠. 왜? 여기에 사갖고서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뭐 여기서 사갖고 50%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전 못 먹는다고 봐요.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론은 하나 그룹주들 쪽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하니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계열 중에 그나마 좀 괜찮다. 하나 시스템. 오히려 월봉 차트 봤을 때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길게 투자하면 이쪽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 승계 작업은 끝났을지라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가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슈가 있었던 기업 오늘 있었습니다. 바로 두산 퓨어셀이 되겠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시적인 이슈 소화 과정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퓨어셀 오늘 또 상담 주신 분도 있어서 잠시 좀 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급락 안 나왔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급락 나온 게? 일단은 자 봅시다. 어제는 다 빠졌어요. 어제는 이것저것 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다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더 컸네요. 24%까지 밀렸네요. 어제 같은 경우. 오늘은 1.58% 요 구간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좀 보면 이 친구가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 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미 실적이나 이런 부분 매출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두산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향후에 이제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종목도 물어보고 하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연료전지 쪽이 대체적으로 다 두산퓨얼셀이 하고 있는 거죠. 수소전지나 연료전지 이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올해에 대한 실적이나 추이나 이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부채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증자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22,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거래량이 좀 없어요. 지금 이 수소 쪽이나 이런 쪽이 향후에 대한 먹거리인 부분들은 맞죠. 왜냐하면 현대가 지금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게 수소 쪽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뉴스가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일단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시간이 좀 제법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 한번 봐보자고요. 요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요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오다가 흐지부지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얘도 보면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럼 얘도 급락이 났으니까 요 자리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겠죠. 다시 뭐 16,000원대 요 자리대까지 뭐 15,000원에서 16,000원 요 자리대까지 회복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22,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게 긴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적인 마인드로 봤다라고 하면 여기에선 추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적인 마인드로 봤다라면 그게 아니라면 아마 시간이 좀 제법 소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내버려둔 상태에서 다른 쪽 섹터를 보는 게 좀 낫고, 나는 이거 투자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요 13,000원 자리대만 안 깨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자리대 13,000원 요 자리대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요 13,000원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요 21선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클탕클탕 거릴 거예요. 왔다 갔다 횡보할 거예요. 여기서 그 21선이 들어눕고 돌아섰을 때, 요 주가가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탔을 때, 요때 좀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에 좀 추매해놓고 흐름들이 없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차라리 다른 쪽을 좀 거래를 하고 있다가 얘는 21선 회복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1차적으로 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17,000원대 아래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보자라는 의견까지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러한 조언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서 더 다양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로봇 쪽이 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목 플레이가 좀 강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로봇 쪽으로의 수급 다시 모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어떠실까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제법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30만 원 넘어가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요것도 일단 정리입니다. 물리신 분들 참고들 하세요. 요 구간대 30만 원 넘어가는 자리대에서 이거 매도입니다. 매도했다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못 올라갑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요 121선 자리대가 22만 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요거 좀 감안하시고, 요 위에서 물렸다. 요 위에서 요 위로 30만 원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로봇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고 못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이거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로보티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시메스도 올라갔다 빠졌을까 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횡보를 하고 있는 요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보게 되면 SB비테크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대기업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길게 투자를 하게 되면 로봇주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휴머로이드 로봇이라든가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두니까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미국의 현대차 공장 하게 되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공장에 있어서는 자동화된 시설을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단기에 너무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다. 그러면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기간 조정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쪽보다는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마침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상담 들어와 있거든요. 매수가는 37만 5천 원이고요. 비중 30%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도 전량 정리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37만 5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30%. 여기에서 30%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겠다고 여기서 30%를 질렀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적어도 21선이 깨지는 이 장대음봉이 나왔을 땐 대응을 했어야 돼요. 이분은 단기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반등 나오면 팔아야 돼요. 팔고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중바닥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박스를 치거나 아니면 나 죽으러 갈 거야 라고 해서 가격 조정 더 한 번 나오고 나서 돌리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32만 5천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요건 조금씩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추가 매수? 에이, 저는 신규로 차라리 뭐 50% 100% 먹을 걸 사지 저 이거 디프리 파동 먹으려고 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매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아침 오늘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할지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종목별로 전략까지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략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하단 자막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리콘2 이야기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실리콘2가 투자를 했던 반란이 결국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실리콘2는 9%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이 소식을 시장이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별 반응 해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9%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반란 쪽에 있어서 뭐 이슈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아직까지 뭐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만 원대 있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상담하셨던 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거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죠. 저점 깨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종목 상담하신 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차트가 비슷해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고 다시 실리콘2로 돌아와서 보면 화장품 쪽에 있어서 수출입 데이터가 여전히 좀 괜찮아요. 기초 화장품 보니까 3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역대 2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액 기준으로. 그럼 이 플랫폼 기업이란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다만 지금 보게 되면
올해 1,700억대하고 내년도에 2,200억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은 계속 늘어나죠. 근데 지금 보니까 화장품 쪽은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화장품 쪽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가 흐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 고점이 나왔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는 수출입 데이터가 계속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수출입 데이터가 꺾이면 어떠지? 라는 그 우려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쪽 보면 뭐 VT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버티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법 밀려 내려왔어요. 이것도 그냥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이렇게. 일단은 뭐 23,000원 요원 자리대에서 뭐 35,000원? 뭐 25,000원, 35,000원? 뭐 이 정도의 박스권이 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색조 쪽이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색조 화장품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괜찮겠죠. 뭐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일본 시장 잘 나가잖아요. 북미 진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뭐 LG나 아모레나 이런 애들은 중국 관련 쪽이잖아요. 오히려 OEM, ODM 쪽을 보게 되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화장품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미용기기나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APR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APR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실리콘2 쪽으로도 상담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4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분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45,500원 45,500원이면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9월 달에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8월 달에 할 수도 있고 7월 달에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7월 달, 8월 달에 했으면 요거 넘어가겠지라는 것 때문에 아마 매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당한 건데 20%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요 지금 최근에 저점이 23,000원이잖아요. 요 21선 이제 올라탔죠. 이중바닥형의 모습입니다. 이거 매수하려면 이거 매수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해달랍니다. 지금 저 PD 양반도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 인간 좀 잘 물립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저점이 나왔죠. 지금 다중바닥으로 들어가고 있죠. 21선 아까 제가 말씀을 때 추매 타이밍은 확인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 밀린 거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도 21선이 밀려 내려오다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이렇게 그런 추세를 태웠죠.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왔다가 21선이 하반각이니까 계속 밀렸다가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그럼 여기서 돌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중바닥이 나왔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5,000원이니까 여기서 박스 구간이라면 35,000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6,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 26,000원 이하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26,000원에 20%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평단은 대충 요 자리대까지 35,000원대 요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손실 없이 매도를 할 수는 있겠죠. 일단 여기서 더 크게 보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고점 자리대가 나온 게 35,000원, 36,000원 이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인 부분들이니까 요 구간에서 밀리면 26,000원 이하로 밀리면 추가 매수해도 좋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35,000원, 36,000원 요 자리대가 저항대이니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추매한 물량은 무조건 매도를 해라. 또는 다 매도하고 다시 봐라.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